한국이 2000년을 기점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경제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뭔가 미래에 대한 다가올 암시적인 일이었다고 말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공동 개최한 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이 정말 제대로 미친 승부욕을 보여주면서 경기장 안과 밖에서 모두 초대박을 치며 세계의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그냥 말로만 일본을 압살해버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축구 실력으로는 세계 4위였고, 그리고 도저히 다들 제정신들이라고는 볼 수 없었던 그 무지막지했던 거리 응원은 단번에 세계인들의 기억에 한국 사람들은 뭔가 엄청나다, 정상이 아니다 와 같은 강력한 이미지를 각인시켰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 한국 경제는 마치 지난 5000년 동안 온갖 에너지를 축적해놓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때가 되어 일시에 폭발시키는 것처럼 정말 어마무시한 속도와 모멘텀으로 급성장을 이어온 것입니다. 그렇게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정말 후회 없이 노력했으며 그 결과 거의 비상식적인 수준과 빛의 속도로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지난 90년대 당시 비교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차이나서 마치 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여겨졌던 일본과 당시 한국의 경제 상황을 비교해 현재 시점인 2021년 말 양국의 경제 상황 및 국가 경쟁력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0년대 한국의 GDP는 일본의 31%, 일본의 3분의 1도 안 됐지만 지금은 20년 만에 무려 78%까지 따라잡았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건 일본 경제는 계속 멈춰 있고 지금 우리는 엄청난 속도로 달려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점입니다. 즉, 일본을 추월하는 날이 눈앞에 다가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추월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한국이 저 멀리 앞으로 엄청난 속도로 앞서 멀어져 갈 것입니다. 지금 이 속도를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약 20년 후 한국의 1인당 GDP는 약 8만 1000달러가 될 예정이며 일본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 4만 달러에 그칠 예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는 일본 경제의 약 80%나 되지만 20년 후에는 일본이 한국 경제의 50%도 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현재 데이터로 드러난 양국의 경제 발전 속도를 대입한 것이고 특히 일본의 경제연구소들에서는 우려와 함께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양국이 서로 성장률이 이토록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난 20년간 일본의 평균 경제 성장률이 0.02%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고 반대로 한국은 2.56%나 되며 특히 명목 GDP는 아직도 한국이 다소 뒤처져 있지만 그동안 한국은 무려 285%나 성장하는 동안 일본은 거의 제자리나 다름없는 2.9%밖에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앞으로 5년 후 2027년에는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양국의 경제력 차이는 한국과의 경쟁력과 풍요로움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현재 한국의 대졸 연봉이 약 400만 원가량 일본을 앞선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그건 대졸 초임만 그렇지 일본은 원래 직급이 높아질수록 임금이 크게 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이 일본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채용 컨설팅사인 JAC 리크루먼트의 조사에 따르면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부장급 연봉에서도 특히 IT 정보기술 분야에서는 더 두드러지게 오히려 한국이 일본보다 더 높게 조사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은 여전히 국가 단위로 볼 때 한국보다 큰 경제를 가지고는 있지만 한국의 신입사원들과 또 한국의 고위 직장인들 모두 같은 위치의 일본인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고 또 실제로 국민 개개인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PPP 지수에서 또한 한국이 일본보다 더 높은 것입니다. 즉 한국인들은 이미 일본인들보다 더 돈도 잘 벌고 더 풍요로운 경제를 누리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경제 말고 국가 경쟁력을 보아도 상황을 다르지 않습니다. 2021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소에서 발간한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도 한국은 23위, 일본은 31위이고 디지털 기술에서는 한국은 8위, 일본은 27위이며 유엔이 발표한 전자정보 순위에서 한국은 세계 2위, 일본은 14위. 시가총액 세계 100위권 안에 한국 삼성이 4,799억 달러로 14위인 반면 일본 도요타는 2,444억 달러로 36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 내에서 생각이 좀 있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일본 정치인들은 이런 상황일수록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더 숨기고 덮은 채 일본 국민들에게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잘 되어가고 있다고 무조건 속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은 처음부터 해결할 의지조차 없지만 경제학자들 눈에는 이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각종 칼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재무성 출신 원로 경제학자인 노구치 유키오 전 장관은 지난 12일 칼럼을 통해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에 금방 추월당해 버릴 것이며 앞으로 20년 후면 한국은 일본 경제의 2배나 큰 경제 대국이 되어 있을 것이다. 실제로 현재 한국의 경제는 이미 일본 경제보다 더 강력하다는 취지의 경고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는 지난 2015년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경고를 한 바 있었는데도
지난 7년간 일본의 정치권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고, 그래서 오히려 상황은 그때보다 더 나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훈장을 줄 시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20년간 전 세계 역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수준의 발전을 이루어낸 것은 어떤 특정 정치인이나 경제 전문가 또는 대기업의 힘이 아닙니다. 그건 온전히 대한민국 국민들의 공이고 작품입니다. 그게 전쟁이든 경제든 뭐든 망가진 나라를 재건하는 것도 국민이었고, 어렵게 재건한 후 그 다음에는 이런 미친 폭발력으로 금세 세계 탑급으로 나라를 성장시킨 것도 다 우리 국민들 능력이고 덕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훈장을 주어야 마땅합니다. 반대로 일본의 경우 그 높은 곳에서 지난 30년 동안 끝없이 추락하게 된 이유는 절대 일본 국민들의 공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1차적으로는 바로 일본의 정치인들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최근 몇 년간 우리 아베의 활약은 정말 역사의 길이 남아야 할 정도로 눈부셨습니다. 미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는 그 어떤 나라든 간에 작심하고 일본을 무너뜨리겠다고 선언한 후 전쟁을 포함해서 총력전을 벌인다고 하더라도 일본이라는 나라는 절대 그리 호락호락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아베는 진짜 총 한 방 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최장기간 압도적인 지지까지 받으면서 그 어려운 걸 해낸 것입니다. 그동안 아베가 이루어낸 일관된 주옥 같은 뻘짓들에 대해서는 진짜 존경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아베에게는 특별히 훈장을 3개 정도 수여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고 있지만 이번에도 우리는 잘 이겨낼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일본을 따라잡는다는 말보다는 일본을 저 멀리 전보다 작게 만들어버리고 앞서가는 기분 좋은 원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